네,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정만효입니다. 사는 곳은 충주시 문화동이고요. 2017년도에 초등학교 교사로 퇴직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소개를 하고요. 네, 현재 하고 계시는 일과 예. 그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인성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일? 향교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다는데 예.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이제 남산 초등학교에서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 1년 동안은 이제 탐색 기간을 이제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문의 그 전단지에 보니까 충주향교에서 그 시민 정신교육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인성교육에 관한 건데 주로 뭐 이제 공자, 맹자, 논어, 또 명심보감, 한자, 뭐 서예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당장 신청을 했습니다. 예, 신청하고 이제 그 1년 동안 향교를 다녔죠. 유도회하고요. 예. 그 인성교육 강사라서 예. 활동한 뭐 계기가 있었나요? 예, 이제 향교에서 그 시민 정신 교육을 받고 보니까 인성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걸 느꼈고 또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이제 제일 중점을 둔 게 인성 교육. 두 번째 이제 뭐 학습, 그다음 이제 이런 걸 이제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제 인성 교육이 참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인성 교육 강사를 하고 싶었는데 마침 이제 충주 향교하고 유도회 관계자들이 참 선생님이 좀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위촉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성교육의 뭐 의의 및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이 갈수록 이 세상이 좀 뭐라 할까 좀 혼란스럽고 험악해지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은.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인성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인성교육의 그 내용 및 그 방향 그런 건 어떤 건가요? 예, 인성교육 하면 참 너무나 광범위한데 8대 덕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부모님께 하는 효도.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을 배려하는 거, 배려. 그 다음에 그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 소통 있지 않습니까? 의사소통, 소통. 그 다음에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속담처럼 협동.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물하고 구분되는 점이 예절, 예의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절.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그 존중. 그 다음에 정직, 그 다음에 책임. 네, 이게 이제 8대 덕목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다니다 보면은 각 학교의 그 교훈이나 거품 중에 보면은 뭐 바르고 참되게라든지 또 뭐 근면 성실, 뭐 절약 이런 게 있는데 뭐 다 참 훌륭한 덕목이지, 그죠? 뭐 근면 성실, 절제, 뭐 양보, 무수히 많습니다. 너무나 이제 인성교육이 광범위하죠. 예. 그런데 그 내용은 이제 그렇고, 그 내용 중에 이제 제가 인성교육을 하다 보면은 이제 주로 초등학교 가서 하는데, 제일 처음엔 이제 자기 소개, 본인 소개를 하죠. 본인 소개. 그때 이제 제가 참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합니다. 이제 어린 학생들한테도. 그런 이제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 소개를 합니다. 본인 소개하고 나면은, 뭐라고 그러지, 그건 이제 인성교육 시작할 때, 제가 이제 향교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향교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또 충주 유도에서 하는 일, 이제 이런 거 설명하는데, 물어봅니다. 향교가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하면은, 향교가 뭔데? 이렇게 질문을 학생들도 있고, 그 어디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유도회는 더욱 모릅니다. 유도하면 우리가 뭐 태권도, 레슬링 그 유도는 그 유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유교 또는 유학의 도를 말하는 것이 유도인데, 그래서 이제 요즘 그 이제 향교에서는 어린이 인성 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이렇게 이제 모집을 해서 한자를 중심으로 한 인성 교육 이런 제목으로 인성 교육을 하는데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다 수용을 못 합니다. 이제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인성 교육을 받고 나온 학생들은 이제 초등학교 오면은 그 향교 이렇게 이제 자막에 띄워주면은 아, 저기 나 가봤는데 막 머리 들어오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8대 덕목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제 우리 가장 중요한 게 그 효도 아닙니까? 효도는 이제 백행지 근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목적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하는가? 그걸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이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튼튼히 박고 있어야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또 가지라든지 줄기 이런 게 잘 자라서 봄이 되면 그 아름다운 꽃도 피고, 또 꽃이 진 자리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근데 뿌리가 뭐 썩었다든지 뿌리가 약하면 그 나무는 뭐 죽은 나무나 마찬가지죠. 이제 열매도 못 맺고. 그래서 우리 그 조상들이나 부모님이 뿌리라면은 여러분들은 꽃과 열매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 뿌리의 중요성을 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효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사도 지내고 부모님 그 효도도 하고, 제사 지내는 목적도 생전에 이제 효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돌아가신 후에도 우리가 부모님 은혜를 잊지 않다. 뭐 이런 뜻에서 이제 인성 교육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뭐 인성교육에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효과 및 지향점이랄까 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이제 인성 교육을 할 때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뭐 담임선생님들이 공부 시간에 인성 교육은 뭐 도덕 시간도 있고 하는데, 이제 별도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이제 이제 제일 인사를 잘하는 애들이 그 어린이집 어린이들하고 유치원 어린이, 그 다음에 이제 위로 갈수록 인사를 좀 덜 하는 편인데, 중학교 가면 이제 처음 가보면은 이제 처음으로 생소한 이제 인성교육을 하니까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인성교육 끝나고 나면은 그 인사하는 건 물론이고, 어떤 애들은 복도에 나와서까지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이렇게 했을 때 참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인성교육은 뭐 보람이라 할 것 중요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 교육을 한 후에 예. 뭐 소감이나 뭐 예. 그런 거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인성 교육 이제 하고 나면은 그 원래 이제 교학 상장이라고 이제 배운 거 가르치면 이제 뭐 하나라고 말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제 교사가 많이 연구도 하고 배우고 공부도 하는데, 가르침으로 해서 아이들한테도 이제 도움이 되지만은 가르치는 사람도 이렇게 이제 쉽게 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인성 교육을 하면은 가르치는 사람한테도 좋고 또 배우는 사람한테도 좋고 뭐 이렇게 윈윈이라고 합니까? 뭐 상생이라고 그런 효과를 이제 가져올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인성 교육은 정말 그 인성 교육 본래 그 지향점을 잃지 않고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 나머지는 제가 이제 자유로 좀 보충 설명을 하자면은, 그 요즘 보면은 그 조기 교육이라고 해서 유치원에서부터 그 영어를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 저희들은 사실 돌이켜 보면은 초등학교에서는 뭐 영어 전혀 몰랐고, 중학교 1학년 영어 첫 시간에 그 대문자, 소문자, 필기체, 뭐 인쇄체, 그 ABCD 그 첫 시간에 그거부터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뭐 유치원에서부터 배우니까 초등학교
고등학교 뭐 한 중간 정도 학년만 되면은 그 외국인들 만나도 뭐 대화를 잘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좋은 점도 있는데 우리가 그 뭐 채소나 과일 이런 것은 이제 뭐 배워도 그렇지만은 적기 파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봄에 파종해야 될 걸 겨울에 파종하면 그게 싹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어라든지 뭐 또 다른 뭐 기술적인 거 뭐 이런 그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때 그 하고 이제 제일 빨리 해야 될 게 이제 조기 교육을 해야 되는 거는 인성 교육 그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성 교육은 빨리 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예. 근데 나머지 교육은 전부 이제 적기에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성 교육 할 때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그 효행 사례를 몇 가지 얘기하는데, 이제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옛날에 이제 우리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보면은 원리 원칙, 정말 도덕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큰일 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절대 그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은 이렇게 좀 융통성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성 교육을 할 때도 원리 원칙은 이제 강조하되 이제 그 융통성도 이제 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화장실에 가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제 교사가 화장실에 갔는데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담배를 피웠다. 물론 이제 원칙대로 하면은 이제 교무실로 불러다 이제 혼을 내고 이제 뭐 정확이라도 벌을 줘야 되겠지만은 그럴 때 눈 감아주는 거. 이런 평생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학생이.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실화인데, 어떤 그 여학생이, 참, 항상 밖으로 나돌고, 가정에 책도 못하고, 뭐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맨날 이렇게 가출을 하고 이러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러다가,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하고, 또 아닌다는 막 겁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다 이제 안 돼가지고,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내 마지막 소원이 될 수도 있는데, 마지막 소원 하나만 들어다오. 그 소원이 뭐냐 하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독실한 불교신 절에를 다녔는데, 매일 이제 108배 이상을 한답니다. 절에 가가지고. 근데 너도 같이 하면 좋겠지만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좋으니까, 내 108배 할 동안에 좀 옆에 있으면 달라.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때마침 그 계절이 요즘처럼 아주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얇은 그 바지를 입고 이게 절을 했는데, 어떤 어머니는 막 계속 절을 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그러다 보니까 방석도 안 깔고 해가지고 이제 이 무릎이 이제 벌겋게 피로 젖는 게다. 무릎이 이제 까져가지고. 그 순간에 이제 그 여자아이가 이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참, 내가 잘못했다. 이 어머니가 나를 위해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개과천선을 했던 그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삼강행실도나 효행 기록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나이 많은 부모님이 이제 병이 들면은 온갖 약을 다 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는데 이제 아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갖 음식, 온갖 약을 먹어도 다 안 돼가지고 어머니 마지막으로 좀 효과가 있는 약이 없겠습니까 하니까 죽순을 먹으면 나을 것 같다. 근데 한겨울에 죽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마을 그 뒷산 이웃 마을 대나무밭에 가봐도 죽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순을 구하기 전까지는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마을 뒷산 대나무밭에 가가지고 딱 이제 앉아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죽순 하나라도 좋으니까, 조그만한 거라도 좋으니까
좀 나게 해주시오 기도를 했는데 그 3일 동안 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이제 뭐 몸속에서 나오는 액체는 다 뜨겁잖아요. 소변도 그렇고 눈물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3일째 되는 날 이제 밤이었는데 뭐가 올라온 겁니다. 이 진짜 죽순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게 이제 그 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그 뜨거운 눈물을 계속 흘리니까 언땅이 녹은 겁니다. 녹았다가 다시 이제 이 데워지니까 따뜻하니까 따뜻한 기온에서 이제 올라왔죠, 죽순이. 그래서 이제 어머니 갖다 드니까 이제 병이 나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사례 꼭 제가 이제 하는 사례가 이제 최근에 들은 그 이야기인데 이거 신문인가 제가 봤어요. 그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자가운전 하니까 뭐 그 노년층을 비롯하고는 뭐 버스 탈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그렇고. 근데 이제 뭐 운전을 못하거나 나이 드신 분, 차가 없는 분들은 버스를 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뭐 하도 버스 타는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 요즘 뭐 옛날엔 뭐 토큰이나 뭐 돈 넣었는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카드로 하는지. 그래서 이제 어떤 나이 드신 그 할아버지가 탔는데 뭐 빠트렸는지 하여튼 뭐 차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수가 막 나무라는 게 뭐 차비도 없으면서 차를 왜 타냐고 말이 그러니까 어떤 이제 초등학교 한 중간쯤 되는 한 여학생이 오더니만 10,000원짜리를 하나 꺼내가지고 그 뭐 함에 넣었답니다. 넣으면서 운전수 아저씨 이 할머니 차비하고 또 혹시 또 다음 정류장이나 이렇게 운전하다가 그 돈이 없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타시면 이걸로 버스비를 대신하세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순간 뭐 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 감동하고 그랬는데 어떤 점잖은 이제 할머니가 학생을 부르더니만은 참 착한 학생이다 격려하면서 이 10,000원을 주면서 이것은 네 용돈이다. 이렇게 이제 주었다는 그런 이제 얘기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 그 효양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건 그렇고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요즘 보면은 그 초등의대반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초등의대반. 그러니까 의대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뭐 가위를 하는지 어떤 학원에 가서 그런 걸 한다는데 그러면 아까 이제 왜 효도를 해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의대를 왜 가야 하느냐 그러면은 의사가 되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의사가 돼서 그러면 의사가 돼서 어떻게 하려고 의사가 되면 뭐가 좋으냐니까 대부분 대답이 부모님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의사 되면 돈을 많이 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히포크라테스 선생님이 하면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의사의 주 목적이지 돈을 버는 거는 그건 부차적인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투기도 모르고, 투기는 전혀 모르고, 투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아파트 분양이 과열되는 거 보면은, 전날 저녁부터 겨울엔 담요 가지고 와가지고, 선착순 분양한다고 막 줄을 서가지고, 분양 받으려고 하는데, 분양받으면 프리미엄인가 뭐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에 분양받았는데, 1억 3천이라든지 1억 5천이라든지 저는 그게 정말 거기 10억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사람이 이 돈을 벌어도 땀을 흘려서 벌어야 그게 진짜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것이지. 불로서도 그거는 복권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주식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건전하게 하면은 이 국가 경제도 살리고 좋은 점도 있다는데 그거 투기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차원에서 제가 인성교육을 하는데 하여튼 제발 좀 돈도 좋지만은 돈보다는 이 도덕, 윤리 이런 걸 좀 앞세우면 좋겠고 이제 요즘 보면 정치인들 보면은 스캔들도 많고 그런데 어려서부터 인성교육이 잘못돼서 이제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 제 아들이 이제 둘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뭐 하고 싶은 대로 뭘 해도 좋은데 농사를 짓든 뭐 장사를 하든 딱 세 군데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첫째, 이 경찰서나 감옥. 이거 뭐 나쁜 짓에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절대 가지 말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 잘해서 아프거나 다치지 말고 병원에 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법정에 가지 말아라. 법정 이제 민사소송을 얘기하는 건데, 뭐 네 땅 내 땅 그거 내가 조금 손해 보면은 되는 건데 그걸 굳이 뭐 이익을 챙기려고 보니 이렇게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게 이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이제 특히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자녀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이렇게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자기의 어떤 소유물이나 아니면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어떻게 강요하는 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도세자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중학생들은 중고등학교 가니까 대충 알더라고. 초등학생은 잘 모르는데 그 이제 제가 아는 바로 의하면은 사도세자가 왜 이제 뒤뒤에 갇혀서 이제 죽었느냐 하면은 그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취미, 생각, 적성이 다 소질이 다른데 옛날에 이제 세자 책봉이 되면은 임금 수업을 하잖아요. 뭐 사자소하부터 뭐 여러 가지 그 임금에게 필요한 자질을 이렇게 이제 교육을 많이 하는데 그 신하들 중에서 이제 똑똑한 분들은 이제 이렇게 뭐 책사식으로 이렇게 이제 스승식으로 해서 한다는데 하루 종일 그 어린 세자를 앉혀놓고 뭐 공절, 맹절 하니까 그 적성에 세종대왕 같은 이런 분들은 뭐 맞으니까 하는데 사도세자는 태어날 때부터 그 무인 기절이었다고 그럽니다. 무사. 그러니까 뭐 말 타고 활 쏘고 총 쏘고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앉혀놓고 그 세자 수업을 하니까 이게 견뎌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막 요즘 말로 이 머리가 참 속된 말로 미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그 분노 뭐 이 스트레스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 공안에 있는 사람들 국리를 빌어서 막 그 처음에는 뭐 손찌검을 하다가 안 풀리니까 몽둥이를 들고 나중에 뭐 칼까지 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이제 임금한테 건의해가지고 이래서 안 돼. 어떤 조치를 취하자. 뭐 의논해가지고 이제 참 뒤집어 갇혀 죽었다는 게 그거 얼마나 그 참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안에서 특히 여름에 더운데 그 참 비운의 역사인데 이런 것도 이제 일단 강요를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소질 적성 무시하고 그래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진정으로 생각 살린다면은 정말 아이들이 그 소질 적성에 맞는 그 꿈을 키워주고 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나는 의사가 싫은데 판사 검사 되기 싫은데 나는 뭐 기술자가 취미가 있는데 이게 전혀 안 맞으면은 부모님이 자꾸 강요한다. 그러면 제 얘기를 해라. 사도세자를 얘기를 해라. 그러면 제가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사도세자처럼 죽는 게 좋겠습니까? 어느 게 좋겠습니까? 누가 어느 부모님과 자식이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인성교육을 하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스승과 제자 요즘 뭐 교사는 있어도 스승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은 있어도 제자는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 사례를 이제 몇 가지 얘기하자면은 군대에서 이제 제일 높은 계급이 그 대장 아닙니까? 별 4개. 이제 대장인 지휘관이 그 초등학생 아들을 두었는데 얘가 조금 거만하고 버릇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답니다. 찾아가가지고 부탁을 했대요. 언제 우리 집을 한번 방문해 주세요 했다는 겁니다. 약속을 했는데 이 대장 아들이 보니까 자기 집에 오는 사람은 전부 경례 붙이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대장이니까. 대장이 제일 높으니까 뭐 찾아온 사람 전부 다 경례 깡패시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에 체가 높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물론 사전에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가 됐죠. 이제 선생님이 언제 오실 것 하니까 초인종 누르니까 이제 뭐 흔히 하는 말로 뭐 벗은발, 뭐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쫓아가가지고 대문 열어주면서
참 이렇게 90도 깍듯하게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제일 높은 우리 아버지가 담임 선생님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더니. 그러면서 이제 방으로 이제 상전으로 이렇게 모시고 상석에 권하고 아주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죠. 그 순간부터 이 아이는 180도 변했다는 겁니다. 아주 예의 바른 어린이가 되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데, 이게 우리 학부모들이 정말 이렇게 좀 간절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 인성교육은 저절로 되고 또 아이는 훌륭해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자꾸 강요하고 이 학원 저 학원 보내고 하면은 이 아이는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또 한 가지 사례를 얘기하자면은 무릎 꿇은 영의정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 이제 이 선생님 제자 중에서 영의정이 된 분이 있는데, 그 영의정이 이제 옛날에 이제 서성의 날 맞이해서 그 이제 담임 선생님을 초청을 했답니다. 초청을 해가지고 미리 이제 딱 안내하는 사람한테 미리 부탁, 이런 분이 오면은 깍듯하게 모셔라 이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모셔놓고 이제 이렇게 대접을 하고 뭐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그런데 갈 때 이 큼직한 아주 고가의 선물은 이제 선생님 은혜에 이렇게 보답한다는 차원에서 하니까 보니까 이게 너무 고가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꿇어 앉아라고 그랬대, 영의정을.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쳤구나. 국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 비싼 선물을 마련하려면은 부정하지 않고 어떻게 마련할 수 있더냐. 나는 받을 수도 없고 나는 제자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영의정이 스승한테 그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던 그런 이제 사례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대표적인 것만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했고, 이제 뭐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저는 이 세상이 참 아름답고 평화롭고 행복한, 또 그 속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지금 굶주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보면은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하는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 이제 꿈이라 이상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정말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이거는 물론 뭐 제 혼자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어려서부터 이제 인성교육을 잘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면은 커서도 훌륭한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다 훌륭하게 되면은 뭐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성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특히 오늘날 같이 뭐 보이스피싱이다 비롯한 뭐 사기, 온갖 범죄가 지금 극성을 부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인성교육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국가 지도자나 정책 위반하는 사람들, 또 학부모들, 교사들 명심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하면 좋겠고, 또 지금 생각나는 게 옛날에 이제 흔히들 하는 말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은 그림자가 아니라 몸까지 밟는 세상이 안 되겠습니까? 교사가 일부러 잘못하는 교사는 없습니다. 좀 학부모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학교 찾아가 멱살을 잡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 막 폭행을 하고, 그 애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걸 보고. 그러면 자녀 인성교육을 망치는 거거든요. 그런 게. 부모의 잘못된 생각 이런 걸 든지, 벼도 덜 익었을 때 고개를 빳빳이 들지, 완전히 이게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정말 우리 학부모들 정말 명심해야 되고, 또 국가에서도 스승 존경 풍토, 또 인성교육 강화, 여기 보면 공부만 잘하면 최고다.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저희는 이제 중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중간고사나 이제 학기말고사 치고 나면 이제 며칠에 통지표가 나옵니다. 통지표 나오면 전부 다 그게 최대 관심사죠. 너 몇 등이냐, 아니면 이제 친구들 성적을 보고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1등부터 60등까지 석차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꼴찌를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1등을 하지만은. 그래서
꼴찌하는 사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풍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150 철학자 김영석 교수는 꼴찌라는 건 없다. 노력하면 다 1등이다. 꼴찌에도 노력하면 상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참 줄 세우기, 등수 이거 정말 전 잘못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뭐 현실 경쟁사회에서는 또 점수 뭐 석차 가지고 뭐 선발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선했으면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뭐 경제나 농사는 망쳐도 몇 년 지나면 회복할 수가 있는데, 이 정신문화라든지 뭐 인성교육, 이 교육은 한번 무너지면은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인성교육을 잘하자.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항상 그럽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나하고 1시간을 했던 1년을 공부를 했던 나한테 조금이라도 인성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절대 감옥이나 교도 이런 데서 만나지 말자. 만약에 뭐 선생님이 뭐 경찰서에 어떤 정당한 업무로 갔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수갑차고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있다든지, 또 교도소를 방문했을 때 뭐 철장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이게 피차 얼마나 그 불행한 일입니까? 그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강조를 했습니다. 강조했는데, 뭐, 지금까지 쭉 보면 제자들 중에 훌륭하게 됐다는 제자 소식은 들어도 아직 뭐, 나쁘게 됐다든지, 감옥에 갔다든지, 뭐, 그런 소식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어떤 보람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뭐 주저리 얘기했는데, 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핵심을 잘 파악하면은, 하여튼 교육 중에서 조기교육은 인성교육뿐이고, 인성교육의 모든 것이 바탕이다. 교육이 잘 돼야 나라가 산다. 나라가 발전한다. 이런 거, 특히 학부모님들 자녀 교육할 때 정말 인성교육은 조기교육하고 나머지는 적기교육을 하기를. 또 국가 뭐 교육 관계자, 정책 뭐 대통령 이하 모든 그 관계되는 분들이 좀 이런 점을 정말 각별히 명심해가지고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성 교육의 효과가 참 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을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간단하게 그럼 인사로서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예. 뭐 지금까지 쭉 제가 뭐 원고도 없이 주저리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예, 제 고향이 이제 경남 함양인데 그 인접군에 거창이라고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가면은 아마 사립을 알고 있는데 저는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직업 선택 10계명이라고 있어요. 10계명. 그걸 제가 이제 빨리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통 상식에 전부 어긋나는 겁니다. 1번, 월급이 가장 적은 쪽으로 택하라. 2번, 성진 기회가 거의 없는 쪽을 택하라. 3,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4,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으로 가면은 틀림없다.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뭐 예를 하나 들면은 저는 소방관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이 군인이나 경찰관은 상황에 따라서 후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관한테는 후퇴라는 게 없습니다. 불나면 무조건 전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소방관 한다고 그러면 벌써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절대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필요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거룩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차원에서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을 마련한 게 아마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뭐 인터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인터뷰는 제가 했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본심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인성교육 취지를 살려서 모든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이 정말 살기 좋고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런 세상, 누구나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성교육 강의가 아니고 참 인성교육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성교육에 대해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